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현대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행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돈, 경제, 돈 관념 이런 거 잘 알아야죠.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다들 열심히는 사십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자가 되고, 또 부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행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여러 분들을 관찰하면서 느낀 결론은 그 차이, 그 근본적인 차이는 부모한테 받은 재산, 아니요. 각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의 차이, 아니요. 가장 큰 근본적인 차이는 인지의 차이입니다. 제대로 된 인지를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이고, 그 다음에 꾸준하고, 그 다음에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압니다. 그럼 그것들이 쌓여서 거대한 성공을 이루고 거대한 부를 만들어내고, 그러니 당연히 행복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반대로 인지 오류는 작은 것에 감사하지 않고, 또 운명론에 기대게 되고, 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게 되고 극단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사실은 돈을 벌 확률, 또 돈을 번다 하더라도 내 곁에 그 돈이 머무를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죠. 인생의 사이클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시는 분들 계십니다. 대부분 내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서 점집 가고 무당 찾아가서 굿하고, 뭐 아니면 조상한테 무슨 제사 지내고 뭐 이러면 운이 풀리고 내 팔자가 원만해지고 순탄해진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나의 인지 오류를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은 계속 롤러코스터를 타거나, 아니면 아예 벽에, 임계점을 넘지 못하는 그 벽에, 유리벽에 갇혀서 계속 가난하고 불행하고 질병 속에 살아야 될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인지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오류는 그냥 간단합니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사고의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것이 뉴런화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정보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잘못 인식을 해요. 똑같은 걸 봤는데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책하고 아니면 망상 떨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부부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난하고 불행해지고 아플 수밖에 없죠. 네. 자, 한 인간이 가난해지는데 설명할 수 있는 이 이론 중에서 이 인지 오류는 꽤 괜찮은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세상 탓, 부모 탓, 남 탓하지 말고 다 내 생각 탓이다라고 이 영상을 보시고 반성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인지 오류에 많이 빠졌었어요. 젊은 시절에. 그래서 해도 안 되는구나. 정말 부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구나. 세상은 이상해. 막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성공과 나의 돈 아무것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나이를 먹어서 서서히 깨닫게 됐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돼서 돈도 사랑도 성공도 명예도 없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고치고 나니까 어때요?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기쁨은 그냥 어제보다 오늘이 낫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를 살지 몰라요. 80을 살지 100살을 살지 120살을 살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습니다. 또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돈도 생기겠죠. 맞죠? 네.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인지 오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흑백 사고가 있죠. 흑백 논리요. 이분법적 사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양극단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돈이 좀 부족해요. 돈이 좀 부족하다면은 수미양가, 옛날 사람으로 따지면, 아니면 뭐 우리 윷놀이로 보면 도개, 걸륜모, 이것도 5가지죠. 자, 그러면 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개인가? 아니면 양인가? 뭐 이 정도 되겠죠? 맞죠? 네, 도개, 걸륜모에서 도 말고 개, 아니면 수미양가에서 가 아니고 양,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큼 없으면 난 가난뱅이야. 그러니까 이 돈들이 지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이 돈을 가지고 저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 가능성이 낮아지죠. 자꾸 내가 가진 것을 긍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스텝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아, 이게 돈이야. 나 뭐 가난한데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거나 아니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해요, 이런 분들이요. 그래서 직업 탐색, 저축, 공부, 이런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인 이익에 몰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인생이 도박판이죠. 맞죠? 나는 가난해. 뭐 이게 돈이야? 뭐 저 사람들은 뭐 몇십 평 아파트 좋은 데서 살고, 또 뭐 정말 수입차 엄청난 거 뭐 맨날 여행 다니고 이래. 저 정도가 돼야 부자지. 난 이거 돈도 아니야. 그럼 이거 갖고 어떻게 해요? 뭐 코인에 넣고 이거 가지고 도박하고, 아니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정말 도박성이 강한 사업을 하겠죠. 내공 필요 없는 거, 유행 따라가는 사업. 야, 뭐 수제 햄버거 집이 대박 난다더라.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다 망하는 거죠. 네, 가난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과일반화가 있습니다. 자, 한 번 경험을 한 걸 가지고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사업을 망했으니까 요번에도 또 망할 거야. 앞으로 나는 성공 가능성이 없을 거야. 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우연하게 성공했어요.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언젠가 한 번은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근데 그 기억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말이지, 왕년에 말이죠, 이러면서 그것을 일반화시킵니다. 그러면 당연히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거의 실패를 일반화하여 현재와 미래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또 반대로 과거의 성공을 일반화시켜서 지금의 어떤 상황을 나이브하게 대처한다. 아주 게으르고 구태의연하게 대처한다. 나 예전에 성공했는데, 나 예전에 뭐 벤츠도 타고 다니고, 나 예전에 뭐 60평 아파트도 살고, 사람들이 사장님 해줬는데, 아니에요. 매번 사건은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놓인 경제적 사건이 다르고요. 내가 달라졌어요. 네, 내 나이가 달라졌고, 내가 사고하는 영역이 달라졌고, 그렇다면 내가 다룰 수 있는 직원들의 모습도 다 달라집니다. 매번 새롭게 접근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그냥 패배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무사 안일주의로 가거나 이러면 당연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포자기 상태, 새로운 시도, 배움은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 가난이 고착화되고 실패와 가난이 반복되게 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네, 인지오류 세 번째요. 자, 재앙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국화라고도 하죠. 네, 자, 이거는 어떻게들 생각을 하냐면, 지금 가진 돈이 부족하니까 나는 분명히 집을 잃을 것이고 길거리로 내앉을 거야. 그러니까 작은 시그널에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겁니다. 놀래요. 항상 불안합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죠? 실제 상황보다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현재 일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현재 관계에 집중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불안했던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확증 편향이 되죠. 거봐, 내가 신기가 있나 봐. 내가 망하는 걸 예측했어. 이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 파국화, 재앙화는 사실 좀 두려워하시고 좀 피하셔야 합니다. 자, 불안을 만들죠. 불안이 뭐예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막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돈 소비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자, 이번 달 안에 북한이 쳐들어온다. 나라가 망한다. 그럼 어때요? 돈 모을 필요 있습니까? 저녁에 치킨 안 먹고 운동할 필요 있습니까? 예, 돈 써야죠. 저녁에 치킨 먹어야죠. 인류가 멸망한대요. 근데 저축할 필요 있습니까? 아니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멸망한다. 이렇게 파국화로 생각한다. 그러면 어때요? 내 감정, 내 마음대로 발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도 좋아질 수가 없죠. 인간관계라는 게 웃겨서 자기는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또 반대로 타인이 그런 감정들을 발산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반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사람은 자기 감정을 숨기고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돈이 생기고, 사람이 모여야 돈이 생기죠. 근데 이렇게 파국화로 했을 때는요, 돈도 사람도 기회도 다 멀어지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확증 편향이 있습니다. 이 확증 편향은 그냥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거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뱅이는 계속 가난해진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뱅이니까 더 가난해질 거야. 뉴스 봐도 항상 불만이에요. 새로운 기회를 찾지 못합니다. 아, 부자놈들 또 돈 버는구나. 세상은 정말 엉망진창이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의 정보만 받아들이니까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축, 투자, 교육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관리, 운동 이런 거 무시하죠. 그리고 회피하죠. 그리고 남 탓하게 되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문제가 있죠. 다섯 번째는 자기 비하입니다. 네, 내가 무능력해서 가난한 거야.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자, 인지 오류는 사실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자기 비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좋은 건가요? 아니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금 내가 가진 상황에서 자기 긍정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내가 행복을 느끼고 여기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하나 모으셔야 돼요. 행복도 돈도 인간관계도 다 소중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자본이 생기는 겁니다. 스텝업 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자기 비난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무능해서 가난한 거야. 내가 못생겨서 기회가 없는 거야. 내가 뭘 못해서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이 모든 문제를 다 자신에게 자책하기 때문에 결국에 무력감만 강화되고,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동기, 의지 이런 것들은 본인 자신이 상실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죠. 자, 그러면 이 인지 오류가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인지 오류는 악순환의 반복을 만듭니다. 사이클을 만들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 인지 오류가 일단 시작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잘못된 정보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함적인 소비를 하죠. 그리고 불필요한 대출, 그 다음에 운명론, 무기력, 남탓 이런 거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도박판이 돼요. 마치 무슨 경마장에서 돈 걸고 경마 구경하는 사람처럼 돼요. 자기 인생이 아니에요. 남의 인생이고요. 그냥 돈만 땄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이 돈이 생기고 행복이 생기고 건강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악화가 됩니다. 재정이 악화되죠. 그러면 신용도는 떨어지고요. 자산은 없고 파산되고 실직되고 이혼하고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결론일까요? 아니죠. 다시 사이클이 다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심리적 스트레스로 다시 작동하죠. 심리적 스트레스가 작동이 된다는 건 뭐예요? 결국 인지기능, 사고기능이 또 저하됩니다. 그러면 문제해결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가난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쇠퇴는 약 15% 정도 뇌기능을 쇠퇴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15%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밤에 잠을 안 자고 그 다음날 시험을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물론 공부를 밤새 공부를 했다면 효과가 있겠죠. 근데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 고민 때문에 밤새 무엇을 하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에 중요한 업무를 처리한다. 그러면 분명히 뇌기능이 작동이 제대로 안 될 겁니다. 이 정도 상태가 가난으로 인한 뇌기능 저하를 이야기하는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인지 오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지 오류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인지 행동 치료입니다. 먼저 인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 근거를 단계 밟으시면서 내 행동을 교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 인지 오류에 빠지신 분들은 자기 방어 논리가 되게 강해요. 이것을 하나하나 인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됩니다. 저도 상담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거를
행동으로 실천할 때 너무 과도하게 큰 것부터가 아니라 아주 작은 거예요. 저도 정말 무기력에 빠지고 정말 힘들 때 제일 먼저 한 게 걷는 거였습니다. 걷다가 산을 오르고 또 걷다가 뛰고, 그래서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마음도 몸도요. 그리고 지금은 헬스도 하고 이제 올해 목표는 식스팩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내가 막 엄청난 몸매를 만들어야지 식스팩 만들고 갑바가 막 이렇게 나오고 안 돼요. 스텝업입니다. 이것이 행동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지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주변에 인지행동치료를 하시는 상담사를 찾으셔서 이 상담을 의뢰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돈에 대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돼요. 세금, 저축, 금리, 투자, 이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이 인지오류에 빠지게 되면 결국 뭐냐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운에 맡기게 되고 남 탓합니다. 잘 되면 내 탓이죠. 안 되면 남 탓이죠. 세상 탓이고 부모 탓이고 부모가 돈을 안 줘서 그런 거죠. 아닙니다. 아무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죽을 때 가난뱅이는 자기 책임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공부하시면 좋죠. 그리고 사회적 자원, 사회적 지원을 좀 받으시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변에 소소하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꾸준히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사람, 작년보다 올해가 나은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만들고 소소한 행복, 그 다음에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단계 밟아가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과 네트워킹, 또 인간관계를 맺으시면 분명히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인지 오류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탓, 부모 탓, 남 탓. 내가 가난한 것은 남의 탓이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 탓인가요? 나의 생각 탓입니다. 나의 뉴런, 나의 잘못된 인지 오류 과정이 나를 가난하게 만들고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질병으로 빠뜨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치면 분명히 행복해질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심리학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